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5년 5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66만 CGT, 이른 한 척입니다. 이것은 25년 4월 460만 CGT 대비 64%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366만 CGT 대비하여는 55%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5년 상반기 선박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5월 수주량을 살펴보면 한국조선소는 25만 CGT, 8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15% 차지했습니다. 중국조선소 경우는 64만 CGT, 42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39%를 수주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5월 선박 수주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은 자국 선사들의 발주량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소 규모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상황의 선박 수주량 급감은 한국보다는 중국 조선소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국의 선사들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국 선사 발주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선박 건조 시장에서 형성되는 성가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발주량 급감에도 성가에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의 요인으로는 현재까지 발주한 선박의 규모가 2028년까지 건조 물량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 이후의 선박 건조 물량에 대한 발주 선사 및 조선소는 상호 관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세 전환을 하는 시기가 온다면 성가는 보합을 유지 또는 하락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1월에서 5월 사이의 누계 발주량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1년 1110척의 발주량을 시작으로 22년, 23년, 24년의 경우는 비슷한 발주량 경향을 보였습니다. CGT를 보면 21년 최고치를 찍고 2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24년은 잠시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년 1, 5월 누계를 보면 24년 1242척 대비하여 59% 급감한 515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척도인 CGT로 보면 24년 2918만 CGT 대비하여 45% 감소한 1592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25년 1, 5월 누계 수주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95척, 381만 CGT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74척, 786만 CGT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대비하여 약 3배의 물량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65척, 114만 CGT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요인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선박 발주량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경제 방향은 불안정한 상태로 급변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하방의 영향을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박 발주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예상을 하여 봅니다. 특히 한국 조선소의 주력 선종인 렌즈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셔틀 탱커, 친환경 선박입니다. 렌즈 운반선의 경우는 카타르발 다량으로 선박 발주 후 큰 폭의 증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절 거의 중단되었던 렌즈 필드 개발 허가 부분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 허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드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렌즈 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운송할 렌즈 운반선 수요는 동반 증가할 것입니다. 카타르 정부의 경우도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의 경우도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서 전 세계 렌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인 것입니다. 특히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 렌즈,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하면서 렌즈 운반선, 렌즈시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 에너지 대표는 2030년까지 비카타르산 렌즈 거래량을 4천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28척의 렌즈 운반선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들 선박이 언제 발주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가스필드의 개발과 함께 연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렌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렌즈 운반선 건조 시장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발주된 선박들의 인도 척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상 운임비는 이들 선박의 증가 예상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작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5년 상반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의 해상 운임비 상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유예 기간 동안 기생산된 물량 및 긴급 생산하는 물량의 인도를 위하여 선박 수급에 일시적인 발생한 결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즌 등을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컨테이너 운임비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일반적인 사이클은 선박 발주 증가, 성가 상승, 물동량 감소, 선박 발주 급감, 성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외란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사이클로 진행되지 못하고 비정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란이 줄어들게 된다면 선박 발주는 감소하는 정상적인 경우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원유 운반선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음에 선박 운임비 하락,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셔틀 탱커는 해상 플랫폼인 FPSO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셔틀 탱커의 발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선박의 수요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수주를 한다면 선박 발주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선종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발주입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간주되는 엔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의 선박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연료로는 암모니아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인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기 우한 선박 발주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모니아 특성인 독성과 부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박 설계 및 관련 장비 개발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선박의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시운전이 2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결과가 좋게 평가된다면 암모니아 연료 독성, 부식성, 선박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선박 발주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탄소 배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경제적 논리보다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선박의 교체 발주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수주 잔량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25년 4월 대비 123만 CGT 증가한 1억 6,344만 CGT입니다. 이 중 한국 조선소는 3,630만 CGT, 22% 차지, 중국 조선소는 9,639만 CGT, 59%를 차지했습니다. 전월 대비하여 한국은 42만 CGT 증가, 중국은 65만 CGT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하여는 한국은 309만 CGT 감소, 중국은 2,120만 CGT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량을 통하여 향후 몇 년간의 건조 물량이 남아있는 것인지 추정하여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소의 연간 건조 물량이 약 820만 CGT이며 연간 건조 물량은 조선 소별 건조 공정이 정상화되고 있으므로 건조 물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24년 건조 물량 기준으로
25년 5월 현재 한국조선소 수주 잔량과 비교하면 약 4년치의 건조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4년치 물량을 고려하면 2028년까지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도별 5월 수주 잔량의 추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주 잔량의 경우도 21년 대비하여 25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인 것입니다. 국가별 지난 5년간 수주 실적을 보면 20년은 수주량은 많지 않으며 21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4년에는 선박 발주량이 2,888척까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물량 중 중국의 수주량과 한국의 수주 척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며 시지트의 경우도 21년부터 24년까지 1월에서 4월 양국의 수주 실적 갭은 평균 1,688만 시지트로 상당한 갭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지속 언급된 시지트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영상의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지금까지는 선박의 수주량 및 시지트 등을 보았다면 다음 선박들의 성과 변화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성과지수는 25년 5월 186.69입니다. 지난 20년부터 25년 5월까지 성과 변화 추이를 보면 21년 12월 125.6에서 시작하여 21년부터 성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과지수는 21년부터 24년 10월 189.64까지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4년 10월 피크를 찍은 성과는 25년 5월까지 하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 상승세는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선박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과 변화는 주식과 같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들이 어떻게 성과를 반영하여 계약하는가에 따라 성과 변화 속도를 천천히 파악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종별 신조 성과 추이를 살펴보면 174K 렌즈 운반선은 2억 5,50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 성과는 1억 2,5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성과는 2억 7,350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종의 성과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하락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25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24년 대비하여 25.7% 감소한 4,930만 시지트 수준에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 3사와 관련 기자재업체는 25년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조선, 해양 분야의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리스크는 회피하고 다가오는 기회는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